세대는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많은데, 근데 이제 중국 애들은 그 옆집에 사는 등치 큰 깡패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는 등치 크고 힘세다고 이렇게 깡패짓 하는 듯한 느낌을 항상 받아. 요즘은 미국도 이제 똑같은 네, 맞아요. 비슷한 깡패 같은 느낌을 받는데, 하여간 그래. 별로야. 중국도 별로고, 그 다음에 뭐 미국도 별로고, 어쨌든 뭐 이웃 나라니까 이제 외교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은 좀 아깝긴 해. 음, 중국이 우리나라 거기 이익의 20%를 담당했었거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의 20%가 중국에서 번 거였는데, 윤석열 욕을 안 할 수 없는 게, 윤석열 오면서 중국을 네. 등을 돌렸잖아. 그다음부터 이제 그 무역 수지가 악화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익이 20%였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이렇게 거래가 손해가 20, 마이너스 20. 그 대신 그 20%를 미국이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0%를 벌면서 중국은 마이너스 20이 벌고. 그럼 그때 당시로 보면 중국도 20을 벌고 미국은 한 뭐 5에서 10을 벌었는데 이 시장을 버리면서 이 시장인 마이너스 20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한 15가 된 거지. 그러니까 훨씬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나는. 근데 또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20% 이익을 가져간다고 또 미국이 그러는 걸 반발하는 거잖아. 깡패짓 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이야, 그, 정말 그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미국 놈들은 저 지랄을 하고, 난 거기에 막 대통령도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계산력을 그냥 저기 뭐야 하나씩 유형별로 네. 연습만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변형으로 바로 넘어가자. 그지? 지금 안 한 게 어디지? 미분법의 공식. 네. 이거 하고 접선하고 평균값 정리. 일단 미분법에 대한 공식은 무조건 외워야 돼. 그냥 뭐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구구단 외우지 않고 계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음. 선생님은 거기 그 수학은 가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 건 맞는데 이해했으면 무조건 외워야 돼. 외워야 써먹는다. 그게 선생님 지론.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하지 않았나? 네. 로피터전이? 근데 이거 어디까지 했지? 이거 다 하지 않았어? 어, 어디, 안 한 데 있나? 미분 가능할 조건부터 보는 것 같아요. 미분가는 여기, 네. 음, 미분가는. 자, 이것도 뭐 간단해. 개념은 아주 간단한. 이제 보통 구간함수가 나와. 구간함수라는 얘기는 이런 걸 구간함수라고 합니다.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러고 나서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와. 이렇게 생겼을 때 미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분 가능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연속해야 돼. 그러니까 연속으로 식 하나, 미분 가능으로 식 하나, 식을 두 개 써서 푸세요. 이 뜻이야.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연결돼야 되니까 A를 그냥 집어넣어. G, A는 H, A입니다. 그래서 식 하나. 이게 무슨 뜻이야? 연속입니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크다가 우미분계수, 작다가 좌미분계수니까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돼.
G'A나 H'A나 같습니다. 이게 미분가능이다. 이 뜻이야. 그럼 이렇게 해서 식두개 써서 연립 풀면 되니까 어려울 거 없죠. 미분도 이제 할 줄 알면 그냥 식두개만 만들면 되니까 그 뜻입니다. 자, 31번, 32번.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문제를 보는 순간에 습관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냥 그게 몸에 배 있어야 돼. 수학을 하려면. 보는 순간에, 아, 미지수가 두 개구나. 식 두 개가 필요하구나. 그럼 글씨를 읽으면서 식 두 개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음. 그러면, 아, 이거 미분 가능하구나.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식 두 개 써주면 되겠네. 위에다 2 집어넣으면 4. 밑에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 이렇게 식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해서 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f 프라임 x는 위에 거는 2x, 밑에 거는 a죠? 네. 상수는 없어지니까 뭐 a야.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잖아. 그럼 a는 4죠? 자, a가 4니까 b는 얼마야? 마이너스 4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가지? 자, 밑에 거 32번 한번 봅시다. 음, 32번. 나왔어? 얼마야? A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5. 잠깐만.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네? 다시 32번. 선생님 다른 거 본 것 같아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을 것 같은데. A는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아니, 아닙니다. 그냥 넣어봐. 1 넣어봐. 1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2잖아. 네. 밑에다 1 넣어봐. 2 플러스 B잖아. 식 하나. 그 다음 위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죠. 밑에 거 미분하면 2잖아. 그죠? 그 다음에 1 넣어봐. 1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a는 2지. 네. 그럼 a는 4잖아. 네. a는 4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럼 6이지. 5지. 넘어가면 b는 3이지. A를 마이너스 4로 볼 수. 그러니까 a가 틀린 거지. 이게 미분한 거. 근데 이런 잔실수가 너무 많은데 뭐 어떻게? 그거는 집중력이야. 네가 계속 신경을 써야 돼. 계산에서 이렇게 부호 틀리고 이런 거는 집중력. 어디서 틀리는지 아니까 자꾸 그 부호에 신경을 쓰면서 그래. 아니면 맞든가. 한 번 계산 틀릴 때마다 한 번씩 맞으면. 자, 하나 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맞기도 많이 맞아요. 아유, 선생님들 오늘 며칠이야? 그래가지고 오늘 며칠이야? 23일? 그럼 3번, 13번, 23번 불러가지고 그렇게 맞았어요.
응? 그렇게 해서 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문제 내서 답을 대답 못하면 이제 맞는 거지. 뭐 자기가 아니지 뭐. 그 옆에, 그 뒤에. A는 2, B는 마이너스 1. 오케이. 계산에서는 무조건 틀리면 안 돼.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항등식에서의 활용이야. 항등식. 항등식이란 얘기는 이제 항상 항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풀 수 있는 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양변의 개수가 같다. 4차끼리, 3차끼리, 2차끼리, 1차끼리, 상수끼리 같다. 이렇게 푸는 거죠. 하나는 수치대입법. 0이 되는 x의 값을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집어넣어서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만드는 거야. 자, 이 식을 만족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이 식을 만족한대.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fx가 몇 차인지를 먼저 구해야 돼. fx가 몇 차인지를 구해야 되니까 fx가 1차일 때, 2차일 때, 3차일 때 보통 3개를 해보면 되겠지. 그 이상은 잘 안 나와. 그럼 fx가 1차라고 하자. fx가 1차면 f'x는 상수죠? 음.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그럼 이것도 상수, 이것도 상수니까 좌변이 상수잖아. 근데 우변은 2차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1차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fx가 2차일 때, fx가 1차면 f'x는 1차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1차, 이것도 1차니까 좌변은 2차잖아. fx가 2차면 이것도 2차, 이것도 2차니까 성립하지? 그러니까, fx가 2차구나. 이렇게 차수를 먼저 아는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fx가 2차라는 걸 아니까,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는 거야. 그럼 미지수가 3개죠? 그럼 10% 3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f'x도 있으니까, f'x도 9에서 집어넣어야죠? 그럼 이거 미분하니까 2ax 플러스 b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다 넣는 넣어가지고 개수비교법 쓰는 겁니다. 그럼 f'x가 2ax 플러스 b니까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2ax 플러스 b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는 그 다음에 6에다가 fx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고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이해되지? 뭐 계산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항상 틀을 먼저 잡아. 어차피 2차니까 2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우변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2차, 1차, 상수 이렇게 틀을 잡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거 그냥 딱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좌변 보면 2차가 나오는 거 이렇게 곱하면 4a제곱. 그죠? 그 다음 1차는 1차와 상수를 곱하는 거니까 2a에 그 다음에 b 플러스 1 또는 b하고 이렇게 하니까 2ab죠? 2ab.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네? 1차. 그죠? x는 썼으니까. 상수는 b하고 b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괜찮니? 우변도 마찬가지죠? 2차는 이렇게 하면 6a 플러스 4죠? 네. 그 다음 1차는 이렇게 하면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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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차. 그 다음 상수는 6c 마이너스 4죠? 이렇게. 괜찮지? 그럼 이게 얼마야 돼? 4a 제곱이야죠? 그럼 a 값 나오겠네? 그 다음 이거는 2ab, 4ab 플러스 2a죠?
여기는 b제곱 플러스 b죠? 그럼 1차는 1차 길이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4ab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네? 상수는 요게 b제곱 플러스 b죠? 음, 다 했지? 그럼 요거 풀면 4a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죠? 는 0. 그쵸? 2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0이죠? 2a, a, 2하고 1, x자로 가운데 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a는 2지? 근데 모든 정수라고 했죠? 개수가? 개수가 모두 정수다 그랬으니까 a는 2겠지? A가 이 문제 다 나왔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B 나오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C 나오지? 네. 이렇게 풀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지? 일단 몇 차인지를 구한다. 몇 차인지 알았으면 F'X를 구해서 대입한 다음에 개수비교법 쓴다.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이제 항상 접근 방법을 알면 돼. 이 문제는 몇 차인지를 구하고 fx하고 f'x를 집어넣어서 항등식으로 푼다. 개수비교법 쓰면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지. 괜찮죠? 자, 윤지가 하나 풀어봅시다. 그럼 너네 3학년 때는 너는 학통 배우니? 네. 음.
여기는 여고, 남고가 딱 구별되어 있으니까 애들이 별로 옷 같은 거에 신경을 안 써. 근데 너 남녀공학 같이 하잖아. 여자들 신경 많이 쓰거든. 옷 입는 거부터. 짱하고. 화장도 좀 하고. 모르겠어요. 응? 글쎄. 그래서 얼마?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잠깐만.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오케이. 한 번에 딱 공부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거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나머지 정리의 활용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저거를 저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죠? 그렇죠? A를 B로 나눴다. 언제나 나누었다라는 말이 나오면 못과 나머지가 나와. 그렇지? 그럼 우리는 등식을 써야 되니까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이렇게 쓰죠. 등식으로. 만약에 A가 3차다. 3차를 1차로 나눴다. 그럼 몫은 안 가르쳐줘도 2차라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어차피 좌변이 3차니까 우변도 3차가 나와야지. 언제나 나머지는 나누는 것보다 차수가 하나 작아야 돼. 그럼 상수죠? 이렇게. 2차로 나눴다 그러면 몫이 1차라는 건 알아야 되고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야 되죠? 이렇게. 3차를 3차로 나눴다 그러면 몫이 상수야 되고 나머지는 2차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치? 얼마인지 몰라도 몇 차인지는 알아야 돼. 그럼 이제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나머지가 상수면 A라고 잡고 나머지가 1차면 AX 플러스 B라고 미지수를 잡는 거야. 나머지가 2차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는 거죠. 이렇게 하고 푸는 거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X 8제곱 플러스 X 5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거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다. 2차로 나눴어. 이건 8차인데 2차로 나누면 몫이 6차야. 6차를 미지수로 잡으면 6차부터 상수까지 7개야, 미지수가. 또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죠. 나머지도 1차 상수. 그러면 미지수가 9개야. 그럼 그거를 쭉 전개해가지고 해도 돼. 쭉 전개가지고 8차끼리, 7차끼리, 6차끼리 상수까지 하면 9개씩 나오죠? 열려 풀면 돼. 그죠? 근데 한 문제 풀면 이제 종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개수비교법을 쓰면 안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그쵸? 개수비교법 미지수가 너무 많구나. 그럼 이제 몫을 모르니까 그냥 2x라고 놓고 나머지만 미지수로 잡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니까 이제 Q를 모르잖아, 나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0이어야 돼. 그래야 Q를 몰라도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마이너스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마이너스 1을 두 번 집어넣는 거야.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식 하나 세워. 그 다음 이제 b는 이렇게, 우리 저기 뭐야, 0분의 0꼴 할 때 풀었던 것처럼, 분자가 0이다. 그리고 미지수 하나 줄여서, 그 다음에 약분시키잖아. 그거 똑같이 푸는 거야. 1 집어넣어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서 b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이제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눠. x 플러스 1로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x 플러스 1 하나를 약분하고 다시 하나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 미분을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식 하나는 나오니까 식 하나를 일단 써주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거 0이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식 하나 나왔어. 식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양변을 미분해. 양변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한 번을 더 넣는 거야. 식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해가죠? 그럼 이제 미분할 줄 아니까, 미분하면 8x 7제곱 플러스 5x 4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상수는 없어지고. 자, 이거는 고변미분법 써야 됩니다.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안미분 2에다가 x 플러스 1. 원래 속미분해줘야 되는데 속미분해도 1이니까 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 써주고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x 플러스 1의 제곱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뒤에 미분하면 플러스 a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니까 a 값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a다. A 나오면 집어넣으면 B 나오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니까 9겠죠? A는 마이너스 9다. A가 마이너스 9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없어지고 1이죠. 1은 9 플러스 B니까 B는 마이너스 8이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A, B는 얼마다?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 자, 연습 한번 해주세요.
어렵진 않지, 개념은? 일단 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푸는 거야, 윤지야. 이 문제가 딱 나오면 식을 이렇게 써놓고,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 필요한데, 마이너스를 넣으면 식 하나? 식 하나 부족하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식 하나인데, 이거 꼭 고배 미분법 써야 됩니다. 앞미분,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뒷미분. 그러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렇지. 이게 답인 거지.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아요. 자, 62번 보세요. 그냥 고1 때부터 꾸준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왜 안 했어? 그 운동했나? 또 운동했니? 음, 아니. 음, 5x 마이너스 4. 5x 마이너스 3? 3이야? 네. 아닙니다. 5x는 맞아요. 음, B가 틀린 것 같은 B.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자꾸 힘들어도 암산을 해야 돼. 처음 하는 게 계산 실수가 줄었고. 음, 쓰는 스텝 수를 줄이는 거야. 10줄을 쓰잖아. 그러면 틀릴 확률이 훨씬 높아져. 근데 아, 암산을 해서 5줄을 쓰잖아? 그럼 2분의 1로 줄어. 아, 우와.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기 계산 실수는 쓰면서 실수해. 그러니까 쓰는 걸 줄이는 거야. 그러려면 자꾸 암산을 하는 거지. 그럼 늘어. 수학도 더, 속도도 빨라지고.
자, 그냥 넣으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가 1 집어넣으면 2요. A 플러스 B가 2야? 거기서 틀렸네. 1 집어넣는데 어떻게 2야? 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1이지 왜? 아, 그러니까 A가 오면 B는 마이너스 4지. 괜찮죠? 네. 자, 이거 하나, 마지막 거. 이거 하나 해봅시다. 나누어 떨어질 때 그랬으니까 뭐야? 나누어 떨어진다. 나오실까요? 나머지가 0이다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식었을 때, fx는 x-2의 제곱, 그 다음에 qx. 이렇게 써야죠. 플렉스가 저식이고. 음, fx를 이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식이 이거지. fx를 x-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F는 0이다. 그냥 나오지? 하나만 더 구하면 되잖아. 미분에서 2 집어넣으면 F'가 나오겠지? F 프라임 X가 Q 프라임 X로 나오는데. Q는 상관없지. 이거 미분하면 이게 F'X죠?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야지. 고백 미분법. 안 미분하면 2x-2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 미분하면 Q'X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2 집어넣어야지. 그럼 F'E는 이거 0이잖아. 이것도 0이잖아. 그러니까 0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이지. 둘 다 0이니까 0이겠지. 다. 괜찮지? 네. 음, 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접선을 방정식이죠. 접선은 알아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별로 낼 게 없는데 또 이제 평균값 정리의 응용도 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선의 방정식. 먼저 정리를 한번 해줄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접선은 언제나 중요해. 접선이 왜 중요하냐면, 접선이라는 게 뭐야? 접하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거든. 그럼 접선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실근이 여러 개겠지? 바깥으로 나가면 만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가 되는 거 아니야, 접선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함수를 배우든 접선이 꼭 나와. 접선이 경계라서 그래. 원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원의 접선. 원과 한 점에서 만나. 안으로 들어가면 두 점에서 만나고 바깥으로 나오면 만나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가 되는 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어떤 것도.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보통 3차, 4차 함수니까 3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접선도 직선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이니까 언제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기울기와 한 점이야.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y는 기울기 m에다가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한다.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언제나 기울기 써주고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정리하는 거야. y는 mx 마이너스 n x1 플러스 y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이거는 외워야죠. 그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언제나 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접점이야, 접점. 접점. 이과 애들은 이제 워낙 접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많이 풀어서 저절로 알게 돼. 나중에 이제 기백을 배우면 기백에서 또 나와. 2차 곡선에서 원의 접선, 포물선의 접선, 쌍곡선의 접선, 타원의 접선 맨날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거기가 거의 외워져 있는데 문과는 이제 잘 안 나오죠. 고1 때 이제 원에서 한 번 배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언제나 접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접점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접점이 주어지면 접점이 뭐 a, fa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y는 fx일 때. 자, 이게 y는 fx인데 접점을 a, fa라고 주어졌어. 그럼 이제 한 점은 알잖아. 이게 뭐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되거든. 근데 기울기는 우리는 뭘로 배웠냐면 미분계수로 배웠거든. 그치? F'A는 뭐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순간변화예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배웠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A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F'A야. 그러면 기울기와 이제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서오면 돼. 그렇죠? Y는 F'A에다가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해지고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한 점이 주어지면 F'A가 기울기니까 F'A 구해서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 세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접점이 주어지면 쉬운데 접점이 안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접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울기가 주어집니다. 기울기가 m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져. 그러니까 이제 3차함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y는 fx인데, 기울기가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선이 여러 개일 수 있어. 기울기가 똑같은 게 평행 이동하면 여기서도 만나고 여기서도 만날 수 있잖아. 그치? 기울기가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가 주어질 때는 접선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기울기를 아니까 뭐만 알면 돼? 한 점만 알면 되잖아. 그렇죠? 그 한 점이 뭐야? 접점이야, 접점.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구하는 거고, 접점이 안 주어지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접점을 이제 써놓고 푸는 거야. 아, 이거를 A, FA다. 접점을 써놓고. 자,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근데 F'A가 기울기라고 했는데, 기울기는 가르쳐 줬잖아. M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식에서 A 값을 구할 수 있지. 그렇지? 미분에서 A 구한 게 M은 가르쳐 줬으니까 숫자일 거야. 그럼 A 값을 구하면 접점도 알지. 그렇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식세워.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해서.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구한다? A를 구한다. A를 구하면 접점을 아니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떡하니? 이런 뜻이에요.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니? 자,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3차함수가 있는데,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는데, 이 점이 주어지면 접점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가 주어진 거예요. 곡선밖에 안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가, 뭐, X1, Y1,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떡하냐면,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접점을 모르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 거예요. 접점을 모르니까 A, FA라고 잡아. 접점. 그래 놓고 이거를 미분하면 F'A가 기울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여기처럼 일단 식어서 그러면 y는 F'A의 x A 플러스 F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 있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x1, y1을 xy에다 넣게 되니까 이제 여기는 뭐만 남아? a만 남아, a.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x1, y1 집어넣으면 y1은 F'A의 x1 A 플러스 FA. 그럼 A에 관한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A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 음. A에 관한 방정식을 풀면 이제 A 값이 나오니까 A 값을 여기다 다시 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응용해서 공통 접선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이걸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활용이니까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뭐가 중요하다? 접점이 중요하다. 그럼 접점이 주어지면 F'A가 기울기다. 그럼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세우면 되죠.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이렇게 식세우면 못하면 안 돼. 외워야 돼. 당연히 구구단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을 모르니까 A, FA라고 잡고 미지수로 F'A가 기울기니까 F'A는 기울기다 그러면 A 값이 나와. A가 나오면 접점을 아니까 똑같이 식성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이걸 A, FA라고 잡아 이것처럼. 그리고 기울기가 F'A니까 일단 식서. 그리고 이 점을 집어넣게 되면 XY가 숫자로 바뀌니까 A밖에 안 남아. 그럼 이제 A에 관한 방정식을 풀어서 A 값이 나오면 여기다 다시 넣으면 돼.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어, 자, 곡선 위에 주어진 점이다. 그랬으니까 뭐야? 접하는 점. 자, 접점이 2,3이니까 뭐만 알면 돼? 기울기. 기울기는 뭐야? F 프라임 2. X가 2니까. 그죠?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되잖아. 그죠? F 프라임.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2X죠? 그러니까 Y는 2X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이게 F 프라임 2는 4지? 4야, 4. 그럼 기울기와 한점. Y는 4에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Y는 4X 마이너스 5겠죠?
자, 2번에 보시고. 이거를 선생님이 이걸로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변형으로 숙제를 내줄게. 숙제는 교과서 변형으로 보세요. 다 풀었어? 얼마입니까? 2번? y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2번. 오케이. 나머지도 똑같아요. 네. 2번에서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할 거니?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지면 일단 접점을 a, a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잡으면 되죠? x에다 a 넣으면 되죠. 이렇게 잡고, 그럼 기울기는 얼마다? f 프라임 a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2a 플러스 1이지. 됐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5래잖아. 이게 마이너스 5다. 그럼 a 값 나오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러면 접점도 나오잖아. 그쵸?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9에서 6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수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5에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하고.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9겠죠? 어렵지 않지? 18번에 보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아니, 18번? 플러스 3? 오케이. 아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세 번째. 이제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는 거야. 1, 마이너스 2가 접점이 아닙니다. x에다 1 넣어봐. 그럼 2잖아. 마이너스 2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곡선밖에 한 점이다. 이런 뜻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접점을 모르면 무조건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 거야. 접점을 a,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럼 이제 기울기는 뭐야? f 프라임 a죠? f 프라임 a니까 2a지? 그럼 이제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 세우는 거야. 일단 y는 2a에다가 x좌표는 빼고 y좌표는 더하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점을 어차피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자, 대입하면 y에다 마이너스 2는 2a에다가 x에다 1 마이너스 a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a만 남잖아. 그치? 그럼 a에 관한 방정식 풀면 a 값 나오면 되지. 그치? 그럼 어차피 2차니까 이 정도야. 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는 그 다음에 2a 플러스 2a 그 다음에 상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지. aa 2라고 3 마이너스 플러스죠. a는 마이너스 1, a는 3이죠. 이렇게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3차면 a가 3개 나올 수 있고 4차면 a가 4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2차기 때문에 이게 2차니까 a가 2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접선이 2개란 얘기야. 어.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일 때 어차피 나는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한정과 기울기 아닐까?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어도 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지?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2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없어지네. 이렇게 식 하나. 그 다음 이제 a가 얼마일 때? a가 3일 때 y는 여기다 넣으면 a가 3이니까 6에다가 x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죠? 이렇게. 그럼 y는 6x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8이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괜찮지? 자, 연습 한번 하시고 35번 풀어보시고 접점을 미지수로 잡고 기울기가 F'A,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 세우고 곡선밖에 한 점 집어넣어서 A에 관한 방정식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넣으면 되지 A 값을. 저기 기울기 구하면서 미분 물고 있잖아요. 음. 2a
음. A는 저 Y절편을 미분하는 거죠. 아니, fx 이거를 미분해야지. 요거를 미분해야지. 여기다가 x에다가 a를 넣은 거잖아. 그게 이거잖아. 이거를 미분해야지. 여기 A 값 바로 구하면 바로 넣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다가 넣어야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35번.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두 개지? 하나? A 값 하나야? 완전 제곱식? 네. 아닌데? 자, 기울기 얼마야?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 기울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 됐죠? 그 다음 0,1 집어넣으면 1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3A 괜찮지? 자, 2차는 2A 제곱 A 제곱이니까 A 제곱 1차는 플러스 3A 없어지네? 그렇죠?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왔어. 여기까지는 맞아? 0,1 넣어야지.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고. 그 밑씨까지는 맞는데 그 밑에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Y에다가 1 넣고, 0,1. 이게 X고 이게 Y잖아. Y에다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 0 넣으면 이거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에 가로를 안 치면 좀 큰일이 난 거겠죠. 음.
됐어? 음, 내용 알겠지? 음. 36번. 마이너스 응? 얼마?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1, 3x 마이너스 3. 3x 마이너스 3은 맞는데, 전자가 틀렸는데. A가 얼마 나와? 두 개? 마이너스 3, 그리고 1을 2, 마이너스 3하고 1. 1? 네. 아닙니다. 마이너스 3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오케이. 윤지야, 맞을 때까지 하는 거야. 네. 37번. 마이너스 7x 플러스 11이랑 x 플러스 3. 오케이. 자, 이제 다 했습니다. 네. 음, 여기 넘어가면,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가 나와요.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는 그냥, 롤의 정리는 시험에 안 나와. 듣기만 해, 그냥 듣기만. 나오면 평균값 정리가 나오겠지? 쉽게 얘기하면,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니까 평균값 정리를 먼저 설명하고 롤의 정리를 설명하면 좀 더 편하지.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 말은 뭐야? 미분할 거란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미분하려면 연속해야 되니까 저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해. 외울 필요 없어요. 저게 아니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이게 뭐야? 평균 변화율이죠? 이거는 뭐야? 순간 변화율이지?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야. 따라서 FA와 FB가 이렇게 있어. FA와 FB가 두 점이 있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 이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뭐냐면 평균값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속으로 그리는데 부드럽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드럽게 연결해요. 어떻게 연결하든 상관은 없어. 부드럽게 연결해. 부드럽게 연결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한 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자,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하나겠지. 그렇죠? 근데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하나, 둘, 셋, 네 개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또 수도 없이 많이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여기는 FA와 FB가 똑같아. FA와 FB가 똑같아. 다시 말하면 X축과 평행해. 이렇게 X축과 평행해. 평행하면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면 F'A가 X축하고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뭐 이거는 똑같은 얘기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쵸?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FA와 FB가 똑같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이건 롤의 정리, 이건 평균값 정리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안에 롤의 정리가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에서 FA와 FB가 같다 이 말을 쓰면 뭐야? 롤의 정리고, 그 말이 없으면 평균값 정리야. 롤의 정리는 안 나와. 지금 나오면 뭐가 나와? 평균값 정리가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지. 평균값 정리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하고 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뭐 이참수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두 점을 이렇게 잡았네. 두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죠. 이거와 기울기가 똑같은, 이거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그렸을 때, 이거와 기울기가 똑같은 순간 변화율, 요거를 A라고 합시다. 요거를 B라고 합시다. 요거를 C라고 합시다. 그럼 이 접선의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접선을 그었을 때 요 C 값이 A와 B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 자, 순간 변화율을 X는 C에서 순간 변화율이 이거와 똑같은데 이 C 값은 A와 B에 어디에 있느냐? 중점에 있습니다. 어떨 때? 다항함수. 이제 수투는 다 다항함수를 다루잖아. 그치? 그러니까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 5차함수 이와 같은 다항함수는 두 점을 잡았을 때 직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접선의 x의 값은 여기 있는 양 끝에 가운데야, 중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이요. 이렇게 주는데 답은 가르쳐줬어. 그죠? 증명하라는 안 나와. 어. 그러니까 답을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가. 근데 이제 만약에 함수가 달라지면 얘기가 달라져요. 다항함수가 아니야. 그럴 땐 2분의 1이 아니야. 근데 다항함수는 2분의 1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답들은 대부분 가운데서 나옵니다.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시의 값을 구하여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그때 시 값을 구하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지?
그럼 이제 평균 변화를 배웠으니까 요걸 A, 요걸 B라고 보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돼? B 마이너스 A,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순간 변화율은 F 프라임 C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먼저 구해줘야죠. B에서 A 빼면 2지. 그 다음에 F1, 위에가 F1, 여기가 1이니까 F1,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죠? 그 다음에 F-1, 여기가 F-1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죠?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뭐야 돼? F 프라임 C야 되죠. 됐죠? 그럼 이제 미분해서 C값을 넣는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는 고배 미분법 써야죠? 안미분 2죠. 뒤에 거 써주고 플러스 앞에 거 써주고 2x 플러스 1 뒷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f 프라임 x는 정리하면 2x, 2x, 4x,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f 프라임 c는 4c 마이너스 1인데 4c 마이너스 1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4c는 0이죠. C는 0이죠? 이 C가 어디에 있어? 이거와 이거의 중간에 있잖아. 그렇죠? 답을 가르쳐 줬어. 틀리면 안 됩니다. 계산을 못해도 답은 맞아야 돼. 음, 한번 적어주시고 62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윤지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식을 적어놓고 푸는 거야. 네. 이 식을 적어놓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C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62번
1. 오케이. 야, 괜찮지? 어, 다 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야죠. 문제. 테스트가 어디냐면, 미분계수 접선 전까지. 접선 전까지. 질문해? 질문하고. 교통수 아, 또 그러겠어요. 그지? 네 번. 응. 아, 여기가 수학도 이렇게 공통 수학인데, 수학도. 아, 요건가 보다. 몇 페이지? 37페이지. 37. 음, 유제? 전으로 가야 돼. 이렇게. 전 페이지로 가야 돼. 전 페이지? 여기 페이지랑 이 페이지랑 안 맞더라고. 여기로 가라고? 네. 음, 거기서 37페이지. 여기서 37페이지? 이거 몇 페이지야? 40페이지. 39. 음, 15번이 15번? y는 fx의 그래프는 3참수야. 원점에 대해 대칭이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3참수가 홀수 참수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홀수 참수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라고 합니다. 이것도 얘기하면 한참 길어요. 기함수가 이제 홀수 참수다, 뭐 이런 뜻인데, 기체가 왜 홀수하고 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지? 이제 그 영어로 해석을 하면 오드거든? 오드 펑크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일본 애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기로 번역한 거야. 기함수. 근데 이 멍청한 한국 새끼들이 또 일본 거를 그대로 베껴서 기함수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원점 대칭이다. 그럼 기함수, 홀수참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참수니까, fx는 어떻게 생겼어? ax 세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홀수차만 있는 2차와 3수가 없는 거죠. 1차와 3차만 있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래서 12개 주어진 거. 1,3,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5. 자, 이와 같은 직선 1,3을 지난다. 식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F'1이잖아. F'1이 5다. 식 하나. 그래서 12%란 얘기죠. 됐지? 그러니까 수학은 어떤 거든 미지수와의 싸움이야. 첫 번째, 미지수가 몇 개냐? 두 번째, 미지수의 개수만큼 내가 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게 다야. 어떤 거든. 그러니까 기함수라는 홀수차 함수다.
기함수다 또는 원점 대칭이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점 대칭이다.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식으로 쓰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어. xy의 부호가 바뀐 거죠. 자, 이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홀수 참수니까 미지수를 잡는데 두 개만 잡아라 이 뜻이죠. 원래 선참수는 미지수가 4개잖아. 3차, 2차, 1차, 상수. 근데 홀수차라는 이유를 이용해서 이렇게 1,4. 3은 a 플러스 b. 그 다음 미분하면 f'x는 3a x제곱 플러스 b.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b. 3a 플러스 b는 5. 연립 풀면 되죠? a 플러스 b는 3. 빼면 2a는 2. a는 1이죠? a가 1이면 b는 2죠? b는 2. 그럼 fx는 x 세제곱 플러스 2x죠? F3이 얼마니? 3 집어넣으면 27 플러스 6이죠? 그럼 33이겠지. 십 18분이요. 자, x에다 1 집어넣으면 분모가 0으로 가죠? 네. 분자는 어디로 가요? F1이나 G1이나 똑같이 1이잖아. 곱하면 4니까 4에서 4 빼면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 써도 되겠네. 그럼 이거 이제 로피탈 써서 0. 이게 얼마인지 바로 구해. 그럼 뭐 분모는 1로 가지? 그럼 분자 미분하면 고백 미분법 f 프라임 x gx 플러스 fx g 프라임 x 이렇게 되니?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f 프라임은 g1 플러스 f1 g 프라임 1 이렇게 되죠? 딱 가르쳐 줬잖아. 나머지는 산수잖아. f 프라임은 3이고 g1은 2고 f1은 2고 g 프라임 1은 4고 6 더하기 8은 14고 이렇게. 로피탈 안 잊어먹었지? 0분의 0인 꼴은 분모를 미분한 거분의 분자를 미분한 것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돼. 한 번 더 해도 돼, 미분을. 3번 해도 돼, 4번 해도 돼. 몇 번을 해도 상관없어. 그래, 다 성립해. 그러니까 로피탈이 굉장히 파워풀하죠. 근데 미적분에서는 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미적분은 미분을 하면 식이 더 복잡해져. 음. 미분하면 할수록 더 복잡한데 미분을 해서 넣으면 식이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음.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와, 3번. 아까 나머지 정리했죠? 나누어 떨어질 때 식으로 써야죠 일단. 그죠? X에 2018년도에 나온 책인가 보다. AX 플러스 B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을 QX라고 놔야지. 음. 그럼 이제 1 집어넣으면 F1은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죠? 식 하나. 식 하나 더 필요하잖아. 미지수가 2개니까. 그럼 미분해서 1 집어넣는다 했잖아. 그죠? 똑같이 하면 되지. 미분하면 2018 X에 2017 플러스 A죠?
여기 또 1 집어넣으면, 여기는 뭐 해봐야 1 집어넣으면 0이야. 미분하면 안미분 2x-1 그리고 qx 써주고 플러스 x-1의 제곱 뒷미분 q 프라임 x 이렇게 되겠네?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2018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오죠? a는 마이너스 2018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b는 2017이죠? 괜찮아? 아까 연습 많이 했지? 음. 앞쪽에 5번. 5번? 네. x의 값이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할 때 y의 증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이 델타 x분의 델타 y야. 그 다음에 미분계수는 뭐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야. 이거는 미분계수, 이거는 평균 변화율, 이거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순간 변화율을 구해서 1 집어넣으세요. 이 뜻이지. 그렇죠? 네. 그럼 x가 1에서 1 플러스 h까지 변하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프라임 1은 어떻게 돼? h분의 f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렇게 되죠? 이거야.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준 거지? 이게 뭐라고? h 세제곱 플러스 2h 제곱 플러스 3h라고. 그럼 h로 약분하면 h 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3이지? h에다 0 집어넣으면 3이겠죠? 이거를 옆대신가? 그냥 3이네. 그치? 네. 근데 왜 굳이 f 프라임 1이라고 했을까? f 프라임 1이 별 의미가 없는데? 답 맞아? 네. 어. 이거는 f 프라임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없이 다 3이지. 음. 또, 네, 사이. 음. 자, 파이팅. 가서 또, 여기서 해도 되는데, 8시부터 선생님 수업이라. 그 다음에 못 가요. 저쪽 가세요. 감전됐다고?